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전에 제가 어느 정도 시장의 추세 전환에 대비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자, 파월 의장의 어떤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자, 한 3일 동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다만 어제 장중에 조금 강하게 시작했던 흐름이 조금 무너져 내리면서 자, 이전에 또 저항 라인에서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온 상황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어떠한 저와의 시각 차이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리스크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통한 현금 흐름, 그쵸? 이거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보수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가 그리고 설명드리는 주요한 지수와 상품들은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서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평간의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어느 순간 조정이 나온다면 소중한 자산을 상당 부분 손실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제 유튜브를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자, 이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자, 이 구간에선 수익 실현을 고려하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자, 이후에 이 구간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갭 상승이 나오던 이 구간에서 재매수 추천을 드렸고 자, 이후에 계속 상승이 나오면서 자, 2월부터는 조금 수익 실현을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자, 그거의 특징적인 점이 어떤 것이냐면 자, 기존에 이제 오른쪽 어깨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점이 낮아진 부분에서는 수익 실현을 말씀드렸고 자, 이후에 이렇게 빠지고 난 뒤에 자, 요때 장대 양봉이 나오는 시점에 재 매수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폭등 때문에 포모를 느끼신 분들은 대부분 매수를 하지 못하셨어요. 왜냐? 이만큼 올라왔는데 왜 여기서 매수 추천을 하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고점이 높아지는 부분을 확인이 되지 않으면 매수를 하기에 리스크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 부분 고점, 자, 이전에 즉 낮아지던 저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확인하고 난 뒤에 매수를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상승이 나왔고 자, 2월부터는 조금 매수를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자, 추세상으로 상방으로 향하던 모습들이 지금 에너지가 조금 빠지는 하방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2월 고점과 지금의 고점 사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2월 말부터 우리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결과적으로 요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닌 애매한 지수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재매수를 고려하려면 어느 시점에 접근을 해야겠어요? 다시 뭔가 추세를 가속화시키는 흐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재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 시점이 그 다음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타이밍을 노리지 않는다면 어떤 게 너무 높다는 거예요? 즉 리스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자금들을 이 구간에서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쵸?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왜냐? 자본이 줄어든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이 장밋빛이기만 한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3월 같은 경우 CPI가 반영이 되게 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온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이고 자, 지금 단기적으로 며칠 동안 빠지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에너지 가격 자체가 지금 정배열을 잡아가는 흐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을 만들었고 이후에 1차적인 반등이 나오고 자,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즉 이평선상의 상방을 향하게 만드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인플레가 잡혔다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결국 바닥 지지를 만들어내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 물가 압력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물가를 상방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지금 움찔움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리 인하라는 카드만으로 시장을 낙관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투자를 안 하고 있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보수적인 뷰는 바로 리스크를 낮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왜 지금에서야 매수 관심을 가지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매수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심리는 뭐냐면 조바심입니다. 즉,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더라, 엔비디아로 돈을 벌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 자산이 쪼그라드는 건 아닌가 라는 이 조바심 때문에 지금 뒤늦게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고, 여기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순간에는 어떤 것들, 즉 하루에 1%만 올라도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사실 1%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지금까지 올라온 건 몇십 %였기 때문에 하루 2% 오르고 1% 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어제 1%가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이거는 사실은 박스권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매수하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조바심을 느끼면서 상승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전에 갭상승, 즉 이전의 전고점 역배열을 뚫어버리고 올라오는 시점에 추천을 드릴 때는 이만큼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를 못 하시다가, 자, 지금에 와서야 너무 높아서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반등 자체를 놓치는 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투자자분들이 많아질수록 시장은 과열이 됐다는 얘기고 조정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소신껏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그 와중에 여러분들께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돈을 못 벌고 있느냐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종목을 최근에 추천을 드렸어요? 자, 페이팔 추천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페이팔이 내려갔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테슬라나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일부러 페이팔 같은 종목에 투자한다라고 따로 영상까지 만들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저는 페이팔 같은 경우가 떨어졌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의 흐름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와 안전한 투자는 노후를 핵심적으로 가져가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흐름을 노후에도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코스피나 코스닥보다도 해외 주식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하향세에 있더라도 올라가는 주식들, 그러니까 성장하는 국가 에 배팅을 하면서 내 자산을 지키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인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냐면 힘들게 만든 자산을 해외 주식에서도 가장 리스크가 높은 곳에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쵸? 낮은 리스크에서 출발할 때는 매수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많이 오른 이 시점에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노후가 달린 자산이 조정을 받으면 녹아내리고 소중한 돈일수록 조바심이 커지기 때문에 손절하게 되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요즘에 코인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코인 지금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리스크가 이때 비하면 최대치예요. 왜냐? 이격도가 이만큼이나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거의 40%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라던가 국내 코인 거래소가 아니라 정말 선물이나 레버리지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청산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욕심이 나서 내가 상당한 재산을 넣어버리게 된다면 정말 3일 만에 증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요즘 선물 투자한다고 해서 거지됐다는 분들이 주변에서도 많이 들려와요. 근데 그런 분들이 투자를 정말 오래 해온 분들도 아니고 뒤늦게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리스크를 위험하게 들어가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 유튜브에서는 소신껏 리스크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종목들 보세요. 자, 여기서 추천드린 구간에서 만약에 주요한 손절 라인,
자, 이 지지라인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5% 이내에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상방으로는 꽤 많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120달러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내가 시장이 무너져서 손절이 나가더라도 어느 정도 자산을 지킬 수가 있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정배열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같이 상승을 할 수 있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종목들이 높은 위치에서 위험하게 박스권을 만들 때 차라리 이런 종목은 5% 넘는 상승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무릅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정말 걱정이 되는 거는, 이렇게 투자하시던 분들이 만약에 직장이 없어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끊겼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사실 어느 정도 이러한 투자 뷰를 공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금 시장의 흐름과 역행하는 이야기도 드리는 것이고, 안전한 투자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약을 해볼게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전처럼 뭐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 말 23년 초에는 금리 인하 얘기만 나와도 지수가 5%씩 올라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때요? 금리 인하하겠다는 얘기가 나와도 1% 오르고 3일 만에 이렇게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될 만큼 지금 에너지가 강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전과 같은 상승 에너지가 폭발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 손절 라인을 설정해 두시고, 즉 예를 들어서 16,000 라인을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면 손절 라인으로 잡아두시고 매수를 하는 이러한 안전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저는 투자를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지지라인이 단단한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멤버십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최근에 강의를 만들어서 자, 게시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적인 뷰,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조금 진중하게 받아들이시면서 내 미래의 투자 습관을 잡겠다는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자, 오늘 영상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처럼 투자하시면 절대 노후에 안정적으로 주식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지금 엔비디아를 매수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리스크에 무감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느 순간에는 내 소중한 자산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서, 자, 조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유튜브에서의 뷰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